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우리 지역에도 입시철마다 찾아오던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수능기상 전망에 따르면 오늘 영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 5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18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다만 하늘이 차차 흐려져 시험이 끝날 무렵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횡성 루지의 매력과 다양한 할인 이벤트 행사를 리포터 코너에서 만나봅니다. 강원도 최초 장애인 편의점이 평창에 문을 열었는데요. 전국에서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점한 장애인 편의점이 도내에 생긴 배경과 앞으로의 활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11월 1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내 일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의 재지정이 취소되면서 장애인 50여 명이 지원 체계를 박탈당했다며 장애인 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의 심사를 진행한 결과 3곳 중 2곳의 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심사는 3년간의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재지정이 안 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2곳은 내년 3월에 운영을 마치게 됩니다.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센터가 완공돼 최근 시험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군은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잡곡 생산과 유통센터를 미탄면에 신축해 1시간당 2톤 정도의 콩을 정선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과 저온 저장 창고 5동 등을 건립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콩이 본격 수확되는 이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후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에 근무하는 일반형 일자리 분야에서 전일제 47명과 시간제 19명 등 총 66명을 채용합니다. 대상은 091 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요. 네.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것입니다. 예. 세제 지원이라든가 재정 지원 또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해서 기업 투자에 필요한 소위 이제 종합 패키지 지원을 해가지고 그 해당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네. 이번에 정부에서는 전국의 광역 6개 시도를 선정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제 원주 홍천 등에 해서 총 43만 평이 지정되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6개 시도가 선정이 됐는데 강원도에서는 뭐 원주, 홍천 이외에도 영월 등이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강원도에서 그럼 몇 개 지역이 지정이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네.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일단 강원도에 뭐 또 비슷하게 6개 지역이 강원도 안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홍천, 영월 등이 지정이 됐고요. 예. 내용으로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천연물 소재, 수소 에너지, 바이오, 핵심 광물 산업 등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이제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고요. SJ 이노테크 등 해서 대략 62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약 8,800억 투자와 1,588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정을 통해서 원주시가 배터리 모듈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좀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예, 기회발전 특구로 이번에 지정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불온 일반 산업단지에 배터리 모듈 분야를 특화할 계획인데요. 네. 배터리 모듈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의료기기 융합 등 해서 9개 기업을 유치하고 2,900억 정도의 투자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업 유치에 전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주시의 입장인데요. 예. 배터리 모듈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전기차 등을 생산하려고 하면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그 소규모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개씩을 모아서 배터리 모듈을 만듭니다. 또 이 모듈을 몇 개 모아서 이제 팩을 만들어서 전기차 안에 또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뭐 그 여러 가지 기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배터리 팩 시장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등과 경쟁에 앞서려고 한다라면 한국에서도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특구 내 신설 또는 창업 시에 소득세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을 해주고요. 네. 이후에도 2년 동안 50% 세액 감면 혜택이 있고요. 또 국비 지원 한도 내에서 특구 내 이제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기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배터리 모듈 산업이요. 그래서 원주시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하지만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뭐 무조건적 기업 유치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요. 네, 기회발전 특구 앞에 기회라는 말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기회를 주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식재료를 주는 것이지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아니란 뜻이고요. 아, 좋은 비유네요. 우리가 네. 예, 식재료가 있다 그래서 맛있는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전국 각지에 이 기회발전 특구들이 지정이 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동일한 정책 지원 체계가 되고요. 그럼 모든 기회발전 특구가 다 성공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네요. 나름의 경쟁력과 매력 포인트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기회는 기회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법인세 등의 혜택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상쇄할 만큼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업들이 운영되기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쵸. 지원 체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상쇄할 만큼 그 수도권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올 만한 그럴 만한 뭔가의 로드맵과 전략들이 같이 맞붙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 그 산업단지 기회발전 특구가 성공하려면 앵커 기업이 있어야 돼요. 수천억 대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중심 기업이 자리를 차지해야 거기에 이제 하청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같이 연관 기업들이 위치하면서 산업단지가 특화되게 돼 있는데 예. 이 앵커 기업들 뭐 4천억, 5천억 대 매출의 앵커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회발전 특구가 됐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네. 저는 좀 몇 가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원주와 가까운 홍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단지가 생기게 이제 예정돼 있거든요. 뭐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핵심 광물 또 청정 에너지 산업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하면 작습니다. 원주만 해도 11만 평 규모밖에 안 되고 예.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이미 이제 기업들 유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회발전 특구가 정말 종합적인 매력적인 뭔가 지원 체계를 만들려고 하면 원주 혼자로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천이나 영월에 기회발전 특구
특구와 연계성을 좀 높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주가 의료기기 산업이 굉장히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이죠. 홍천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인프라가 생긴다라고 하면 연계하면 상당히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업이 오면 굉장히 강력한 연구개발 지원, R&D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링크해서 각각의 산업군에 대한 연구 인프라를 갖다 통합한다라든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주의 기회발전 특구만 가지고는 금융지원 체계를 만들기에 너무 작습니다. 적어도 3개 기회발전 특구가 행정 간 협의체를 통해서 공동의 금융지원 인프라들, 투자 인프라들을 구축하게 되면 단순히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준비한 별도의 지원 체계가 기업의 매력 포인트가 돼서 이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번 것들이 요번 여러 가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그 자체로 기회가 될 것인지 기회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인지 원주시의 행정 능력과 추진력이 이제 평가대에 올랐다.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우리 강원도에만 주어진 게 아니니까요. 전국적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힘을 키워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역사회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원주시에서 경로당을 고령자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예,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원주시 방곡관솔동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운영하나 봅니다. 지난 8일에 청솔 8차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했고요.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기존에 이제 경로당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쵸. 사회복지사가 맞춤형 복지 상담을 해주고요. 맞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보건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간호사가 건강관리 교육, 혈압혈당, 당화혈색소 측정을 통해서 개인별 건강 상담까지 서비스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결합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관련 교육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다 뒷받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경로당을 건강증진센터처럼 활용하는 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예, 아무래도 고령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행정의 지원 체계와 예산이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을 건강증진센터처럼 활용하게 되면 적은 행정 인력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복지 서비스 중심에서 의료 서비스 하게 되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토탈 케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국가 차원에서요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를 위한 급식 지원 사업을 한 입법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에 따르면은 경로당에 약간의 예산을 줘서 그걸 통해서 하루에 한 끼 식사라도 좀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영양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고 영양이 안 좋으면 건강도 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약간의 약점이 있어요. 이게 그 지원금이 얼마 안 되고 어르신들이 직접 식재료를 구매하고 조리하는 과정에 위생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식재료의 물가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훌륭하게 충분히 영양이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최근에 서울의 성북구는 시범 사업으로 그 결식아동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처럼 공공급식을 하는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들하고 제휴를 해서 그곳이 조리를 해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배식을 하는 시스템으로 경로당 급식의 시범 사업들을 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한 곳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위한 식사를 아주 위생적으로 조리해서 현장에 가서 배분하다 보니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원주시에서도 고령사회에 좀 대비해서 보건복지 서비스 플러스 영양급식 서비스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은 이렇게 성공 사례를 참고해보면 좋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이달 24일까지 횡성 루지 2024 시즌 오프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온라인 구매자는 5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 루지가 동절기 휴장을 앞두고 할인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고요. 일단 어떤 이벤트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횡성 루지는 실외 체험이기 때문에 3월에서 11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데요. 네. 개장할 때 열리는 오픈 이벤트와 휴장을 앞두고 하는 오프 이벤트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픈, 오프 모두 50%의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온라인 판매 대행사에서 추가 5% 할인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5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온라인에 접속해 봤는데 주중 1회권은 5,400원, 2회권은 9,450원이고요. 주말 1회권은 6,750원, 2회권은 1,800원입니다. 여기에 루지 입장권을 구입하시면 횡성 관광 상품권 3,000원권을 제공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더 저렴한 가격에 루지도 타시고 상품권으로 푸드트럭이나 음식점, 또 횡성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체 관광객을 제외한 개별 관광객은 주중에 루지 체험장을 방문하시면 횡성 루지 장갑을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가족과 함께 신나는 루지 체험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횡성 루지를 타러 온 김재희 시민을 만나 소감 들어봤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루지 체험장이 있다고 해서 가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오늘 시간이 나서 서울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와봤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무서웠는데 타보니까 모든 걱정이 싹 날아가는 느낌이었고요. 아이들은 빨리 내려가려고 속도를 냈는데 저는 오히려 주변 풍경을 둘러보면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곳곳에 장애물도 있고 귀여운 터널도 있어서 더 즐겁게 탔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봄에 와보려고요. 아이들과 또 놀러 오겠습니다. 신나는 루지를 타면서 알록달록 물든 가을 풍경까지 감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횡성 루지만의 자랑, 매력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횡성 루지 체험장은 조선시대에 서울과 강릉을 오가던 유일한 관동 옛길 우천면 오원리에서 안흥리 전제 구간의 옛 국도 42호선 폐도로를 활용해 조성됐는데요. 총 길이 2.4km로 국내에서 최장 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옛길이지만 곳곳에 트리가트, 폭포, 터널 등의 테마 구간이 있고요. 방직턱과 지그재그 펜스가 배치돼 마치 카트라이더 선수가 된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달려서 실제 운전하는 듯한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곡선과 경사로 구성돼 있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시면서 긴장감 넘치는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루지를 탈 때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루지 체험을 위해 면허는 필요 없지만 탑승장에서 간단한 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하고요. 헬멧과 팔꿈치 또 무릎 보호대도 꼭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안전에 유의하며 재미있는 시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예, 횡성은 수도권과 거리도 가까워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방문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자가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KTX를 타고 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열차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횡성군은 지난 7월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누구나 지역사랑 철도 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 승차권을 구매한 후 횡성 루지 체험장, 횡성 호숫길, 풍수원 유물 전시관,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에 방문한 사실을 QR로 인증을 하시면 다음 달에 철도 운임 40% 할인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명소를 방문하시고 잊지 말고 인증까지 하셔서 열차 할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횡성군청 문화관광과 이기라 팀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루지는 11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동결기 휴장에 들어갈 겁니다. 일단 내년 봄 횡성 루지 웰컴 센터 준공식에 맞춰서 개장을 할 예정인데요. 아마 4월 1일이 될 것입니다. 25년 시즌 오픈 이벤트도 시행할 예정이고요. 웰컴 센터에서는 감성 체험관과
모래놀이터 등의 시설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웰컴센터에서 편안히 휴식을 하시면서 주변 경관을 관람하시거나 아이들과 같이 오락을 하면서 기다림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 오는 24일까지 최대 55%까지 할인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최초 장애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전국에서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점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점이 개소한 배경과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박기균 시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곰돌이원 고시설장 박희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5일 강원도 최초이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 편의점이 개점하게 됐는데 배경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 지회와 산하시설인 곰돌이 광고가 운영하는 시유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점은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 그리고 BGF 리테일과 함께하여 국내에서 첫 민관 협업으로 추진된 새로운 중증장애인 일자리 모델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에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이 적합 장소로 선정되어서 저희 평창군의 장애인 편의점 2호점을 개소할 수 있었습니다. 예, 평창의 장애인 편의점이 개점하기까지 직원들과 이용객들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신경 쓰셨다고요? 네, 저희 장애인 편의점은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의 매점이 운영되었으나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중단되었던 공간을 BGF 리테일에서 편의점으로 리모델링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이 없는 베리어 프리 편의점 환경 조성에 노력했고 그다음에 도움벨과 진열대 등 내부 시공은 장애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예, 편의점 운영 주체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장애인 편의점 2호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법인으로 위탁을 받았고 산하시설인 저희 산하시설이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곰돌이 광고가 실제 운영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인으로 운영하고요. 심야 시간과 주말에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근로하시는 중증장애인분들은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함께 근무하게 되고 발달장애인분들은 주로 상품 진열과 발주, 그리고 입고 물품의 검수, 고객 응대, 매장 내외부 청소 등을 하고 지체장애인분은 발달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족한 돌발 상황 대처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 창출 수단을 넘어서 사회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장애인 편의점 개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네, 그 장애인 당사자에게 일자리가 소득 창출의 의미도 있지만 기회의 박탈과 소외당했던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 자신의 가치를 찾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취업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 중에 스스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운전 면허를 취득한 분이 계시는데 스스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개점 이후 그리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 장애인 편의점은 중증장애인 직접 운영하는 형태라서 초기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 주변에서는 중증장애인이 편의점 운영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중증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3명의 직원분들이 처음 하는 일이라서 설레기도 하겠지만 낯선 환경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분들은 좀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편의점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편의점 업무를 위해서 매니저가 항상 상주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근로자 업무 향상을 위해서 그 BGF 리테일에서 제공하는 점주 교육에 참가해서 편의점 운영 역량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곰돌이 광고 사회복지 전문가 또한 함께 교육을 받아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최초로 연 장애인 편의점이 앞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건 어떤 부분인지 청해 듣고 간략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애인 편의점은 중증 장애인의 편의점 직무 훈련을 현장으로 더 많은 장애인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저희가 기관 연계를 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취업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이 개인 편의점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